네, 키워드로 시장 상황을 알아보는 시황 키워드 시간입니다. 어제까지 급등해줬던 우리 증시, 오늘은 쉬어가기 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장 초반부터 개파락한 이후에 현재도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 현재 시각 우리 증시는 어떠한 키워드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지 10가지 키워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CPI, 호실적, 국채금리 상승과 3거래일, 설탕 가격, 달러 강세, 우크라 공습, 개인 투자자, 항암제와 루마니아 원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PPI에 이어 CPI까지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상승해주면서 증시에는 부담감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달러까지도 강세를 기록하면서 우리 시장이 오늘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짚이고 있습니다. 현재 11시 구간 시장은 어떠한 키워드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지 6가지 키워드 통해서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로는 3거래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 이틀 급등해주던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은 3거래일 만에 쉬어가기 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0.71% 하락하면서 246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하락하면서 1.13% 하락한 82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낙폭을 축소하려는 시도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는 우크라이나 공습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크라이나 공습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선 곡물 관련 종목들 그리고 사료주들이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구에 곡물 창고를 공습했다는 우크라이나 남부 사령부의 발표가 재료가 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이렇게 사료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일부 곡물이 손상됐지만 자세한 피해 규모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생기게 될지도 눈여겨볼 대목인데요. 오늘 미래생명자원이 20% 넘게 급등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10월 들어서면서부터 이렇게 급등하는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아래로 한일사료도 11.88% 오르면서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현재는 5,360원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 한일사료도 마찬가지로 9월까지는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이어가다가 10월 들어서면서부터는 이렇게 우상향 그래프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보와 팜스토리 같은 경우 6%대 탄력 받아 나가고 있고요. 누보는 상대적으로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현재는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팜스토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팜스토리도 6.79%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누보와 팜스토리는 비교적 가볍게 움직이면서 윗꼬리 달고 있는 상황이고요.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는 설탕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설탕과 관련해서 가격이 또 한번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설탕 가격이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설탕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41.58포인트로 전년 같은 달보다 16.9%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설탕 물가 상승률은 전체 물가 상승률이었던 3.7%에 약 4.6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이는 가공식품 부문의 물가 상승률인 5.8%와 비교했을 때 2.9배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탕 가격이 치솟으면서 설탕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대한제당이 2.51%, CJ제일제당이 0.54%, 삼양사가 0.57%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대한제당을 비롯해서 나머지 설탕주들의 탄력이 둔화되면서 현재는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는 루마니아 원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개장 전부터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이슈가 바로 한수원과 루마니아의 원전 소식이었습니다. 한수원의 업무 협약이 그 중심에 있었는데요. 한수원은 루마니아 수도 부크레슈티의 루마니아 원자력 공사 청사에서
캐나다 그리고 이탈리아와 함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 개선 사업 공동 수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 등 이 3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 제언서 준비 등 SNN이 발주한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 개선 사업 수주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예정인데요. 이 사업의 규모는 2조 원이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추정되고 있는 사업 규모는 2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수원은 예상 사업비 중에 약 40%에 해당하는 약 1조 원이 자사 몫으로 배정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한신기계라든지 우성 그리고 한전 KPS 같은 원전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렇게 좀 컸던 종목들보다는 그보다는 무게가 가벼운 한신기계, 한전 KPS, 우성 이런 중소형주들 쪽에서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더욱더 강했는데 현재는 공통적으로 윗꼬리를 달고 있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재료보다는 시장이 밀리는 것 자체가 더 크기 때문에 지수에도 그리고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로는 항암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항암제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오늘은 광동제약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면역치료제 개발 기업인 페프로민 바이오가 꿈의 치료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항암제 카티를 이르면 2028년에 출시한다는 소식에 이 페프로민 바이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광동제약의 주가도 함께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카티 치료는 암 환자의 T세포를 꺼내서 면역세포에 해당하는 세포인데요. 이 세포를 꺼내서 암세포만 공격하도록 만든 후에 다시 몸속에 집어넣는 치료 방법인데 암세포만 골라서 제거를 하기 때문에 후유증이 작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기대감을 많이 안고 있는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광동제약이 오늘 시장 부각받으면서 1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7,800원 선까지 터치하면서 더욱더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지만 장중에 이렇게 차익 매물이 일부 빠져나오면서 긴 윗꼬리를 달며 현재는 6,700원 구간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는 호실적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다든지 또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종목들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장이 오늘 밀려나가면서 주도 섹터가 없는 가운데 이 호실적이라는 키워드를 안고 있는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확산이 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 LS전선 아시아가 그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인데 우선 두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호실적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베트남 국영 석유가스 기업인 페트로 베트남 그룹의 자회사와 함께 MOU를 맺었다는 소식도 전해온 바가 있었죠. 이에 따라서 이 기대감이 오늘까지도 유입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호실적 기대감으로는 3분기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또 한 번 급등해주고 있습니다. LS전선아시아는 중저업 전략선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며 3분기 실적도 분기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은 92억 원으로 시장의 기대치인 64억 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기존 분기 최대 실적인 2022년 3분기 94억 원과 유사한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LS전선아시아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25.87% 오른 11,600원 구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징 주제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시황 키워드 시간이었습니다.